페이지 95쪽. 오늘 근의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고 화를 할 텐데, 화 오늘 예상에 초고난이도 문제 하나 납득이 보여주고, 시간이 혹시나 조금 남으면 경제 이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경제 이론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어려워요. 근데 최대한 재미나게 해줄 거니까 자 봅시다. 어제 아들이 더워하길래 아들 너무 더워하길래 부채질로 부채질 해주다가 옆에 잠들었어. 깨웠더니 아들이 없어. 그랬더니 아침에 그러더라. 옆에서 코 골고 이가 놓고 시끄럽고 도망갔다. 옛날에 어릴 적에는 맨날 아빠 재워줘 그러더니 이제는 좀 컸다고 좁다고 아빠 재워줘가 아니라 아빠 저리가 아니라. 아직도 기억나. 우리 애를 안았을 때 애가 처음으로 내 멱살을 잡았을 때 돌 지나자마자 아빠랑 말도 못하고 안아주면 우와 그러고 멱살 잡더라고. 역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데 K는 법원의 질문에 K 알죠? 니네 K 알아 몰라? 알죠? 그치? B랑 미안합니다. 낮에 강도가 침입한 이웃 경준의 집에서 경주 엄마와 함께 밤을 지낸다. 누가 나오니? A 강남도고 경주 엄마. 더운데? 아빠를 벗은 것도 아니고 옷 하나 벗었는데. 개업식은 오후 2시였지만 그녀는 일찌감치 집을 비워두고 시내로 나갔다. 긴 겨울방학에 이어 다시 봄방학까지 남편과 같이 있던 날들에 답답한 호흡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렸다는 것인가. 누가 나와? 남편. 남편의 직업 뭘 것 같아? 남편의 직업 이 두 줄로 추론해봐. 자, 다 같이 남편의 직업 뭐? 그치, 선생님 같은. 소설은 디테일이야. 한 문장 읽으면서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거 다 찾아야 돼. 근데 남편과 같이 있던 날들의 답답한 호흡,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는 바라고 권태기 이러면 안 돼. 남편의 출근이 시작되자마자 그녀 역시 바깥 세대로 나갈 작은 희망사항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던 중이었다. 그저 한가한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보는 거야. 그지? 새로 개장한 백화점에 들러본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근처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이 소설은 쓰여진 지 꽤 오래됐겠지. 얘들아, 양 기자의 소설이야. 니네 요번에 양 기자의 그 소설 EBS에 실려있지 하나? 실려있지 않니?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원미동 사람들인가? 바람 부는 날이면 나중에 하자. EBS는 하자. 다음. 그것도 아니면 근처 국민학교를 찾아가서 뛰어다니는 신입생들의 가슴에 매달린 흰 손수건이라도 쳐다본다는 거야.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에게 K는 지금 둘이 결혼할 때 애가 있어 없다? 애가 없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불이익이네. K가 잘못이든 남편이 잘못이든 그러겠지.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산부인과에 애 셋이 농방 왔는데 남편이 뭐 검사를 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 나온 거야. 애가 셋인데 병원 뒤집어졌대. 혈액형이 다 달라. 병원에 아무튼 난리 났었어. 또 그거 있었잖아. 또 유명한 거. 남자가 아빠가 O형, 아빠가 A형, 엄마가 O형인데 애가 B형이 나와. 그래갖고
갑분싸 분위기 싸해지더니 이상해서 남편이 검사했더니 혈액형 남편이 평소에 자기 A형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B형이었어. 그래서 그 뭐니 혼혈하다가 이혼할 뻔했다고. 자,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에게 하루는 터무니없이 길었다. 게다가 아이를 갖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보내는 하루는 그 얼마나 멀고 모래밭인지. 애가 없이 부부만 살면 힘들다는 거야. 그치? 모두가 운이에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 재수가 좋았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봐요. 이런 류의 가장 파괴방까지도 득실거리는 세상인데 젊은 나이답지 않게 여자는 팔자소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니은의 대사는 누구의 대사? 니은의 대사는 누구의 대사? 칠판 보세요. 누구의 대사? 동재 엄마의 대사지. 그렇지. 그리고 젊은 나이답지 않게 좀 젊나보다. 이상한 것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당한 쪽의 편에서 팔자에 대해 한층 너그럽다는 사실이었다. 갑자기 니은부터 네 줄 묶어줘. 니은부터 네 줄 묶어줘. 그 다음 첫 번째 문장 묶어줘. 내가 왜 이 지문을 근에다가 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는 자 이거 1이라고 해보자. 처음에 위에서부터 7째 줄까지 1에 소설은 얘들아 뭐로 나눠서 읽어야 된다? 소설은 뭐로 나눠서 읽어야 된다? 장면별로 나눠서 끊어서 읽어야 된다. 각 장면이 뭘 해당하는지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소설은 끝이다. 그치? 1의 내용은 뭐가 되니? 누가? K가 어디? 한가로운 오후를 지내는 거지. 2에서는 갑자기 이 네 줄, 니은부터 네 줄, 니은부터 네 줄을 2라고 본다면, 니은부터 네 줄을 2라고 본다면, 갑자기 누구의 대사? 정주 엄마의 대사. 뭔가 근데 재난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팔자에 대해서 너그럽다고 표현해요. 자, 이거를 그러면 소설을 읽으면서 이거를 직접 뭐 해야 될까? 이거를 옆에다 써야 될까? 옆에다 써도 되는데 그렇게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니? 수능은 내년에 봐야겠지. 이게 어디로 들어와야 돼? 머리에 남아야 돼. 얘들아 소설은 뻔해. 현대소설이고 고전소설은 얘기가 어차피 사람 나오는 이야기야. 수능에서는 니들한테 뭐 물어본다고? 이게 어떤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얘가 이런 말을 왜 했고 이 말의 의미가 뭐고 얘 마음 심리가 어떤지 그거밖에 안 물어봐. 그것만.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니들한테 알려줬어. 그러면 니네가 소설 읽으면서 뭐 해야 돼? 그것만 찾는 연습하면 돼. 남편이 그의 여름 느닷없이 증발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 얘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멍든 육신으로 되돌아왔을 때 태희는 경악과 분노로 차라리 손가락을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난 아직도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 자, 여기 봐. 남편이 사라졌어. 실종됐어. 올드보이 알지? 올드보이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사라졌어. 근데 아무튼 얘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온몸이 멍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너무 경악해서 차라리 손가락을 깨물고 싶었대. 아니 남편이 아니 왜 이래 자기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남편이 완전히 이렇게 다쳤다고? 이해가 안 돼. 이 문장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난 비교적 운이 좋았던 거야. 누구의 대사? 누구의 대사? 남편의 대사지. 하기야 원래도 별다른 행동 거지를 내보인 적도 없었고 다들 들어갔다 하면 고장난 몸뚱이로 1년 이상 썩는 게 예상이다. 푸른 물감통 속에서 다 빠져나온 듯한 몸뚱어를 이리저리 뒤척이며 때때로 낮은 신음을 뱉어가며 그는 자신의 몸을 신통한 기계나 내려보듯 구석구석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다. 그 스스로 확인했듯이 그는 결코 단골 기질 같은 것은 결코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니? 남편이 실종되었다가
실종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당연히 뭐가 될까? 사건. 과거가 되는데, 자. 요게 3번이라고 친다면 남편 얘기야. 현재 과거인지 보자면, 칠판 보세요. 앞부분의 줄거리에 현재는 뭐니? 이게 현재지. 그치? K가 한가랑 5를 지낸 건 현재니 과거니? 과거지. 얘는 뭐가 돼? 현재지. 뭐니? 과거지. 물어보자. 1번과 3번 중에 어느 게 더 오래되었어? 3번이 더 오래되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상 가지고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시간상으로 재구성하는 거 평가하면서 몇 번이나 나왔었어. 어쨌든 시험 문제 똑같은 게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내용 읽어보고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기본. 됐어. 이 지문 서울시 교육청 문제야. 서울시 교육청 문제인데 뒤에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한 문제만 조금 어려운데 소설 읽어내는 내용 파악하는데 대단히 좋은 지문이라서 근에다 실어놓은 거야. 이해되심? 내용 파악 연습이 돼야지 문제는 얘들아 소설은 내용 파악이 되면 문제는 저절로 그냥 풀려. 그거 연습하면 돼. 다음. 강도보다 더 미운 것은 이 아픈 데에 사는 우리들의 이 옷이었어요.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번개처럼 복도 끝에서 끝으로 내달리며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아우성을 쳤었지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의 대사? 누구의 대사? 경주 엄마의 대사지. 그치? 여자의 호흡이 다시 거세졌다. 몸을 일으켜 내려다보니 여자는 붉은진 주먹으로 허공을 때려 눕히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이건 뭐야? 같이 누워있다가 K가 일어나서 보니까 경주 엄마가 공중에 허공에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어둠 속 여자의 주먹은 허공에는 비어있는 허공의 어디쯤에 한 움큼의 슬픔으로 떠있는 유형체처럼 보였다. 복도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내달리는 사이 어린 딸이 흉악범의 비수 안에 놓여 있었다. 자, 계속 4번이 아까 봐봐. 강도보다 더 미운 것은부터 리을 위의 줄까지 6째 줄 묶어두고 4번이 된다면 뭐가 될까? 역시 경주 엄마의 대사지. 경주 엄마의 대사고 역시 뭐가 되냐? 현재가 돼. 그러다가 복도의 이쪽 저쪽 리을 봐. 리을부터가 뭐가 되냐면 오후에 경주네가 누구를 당한 거? 강도를 겪었던 그 얘기가 됩니다. 리을부터 시작이 되죠. 됐니? 자, 내용 파악이 돼야 돼. 읽으면서 머리로 남아야 되지. 어린 딸이 흉악범의 비수 아래 놓여 있었다. 그의 칼끝을 피해 뒷걸음치다가 삽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안에 남겨놓은 어린 생명에 대한 끝없는 불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야, 니네가 엄마나 아빠라고 생각해봐. 아니면 니네가 지금 나이인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엄마나 아빠 목에다 칼 대고 있어. 니네 그러면 일단 복도 뛰어나왔지만 집에 다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도망간다고? 엄마 아빠 냅두고? 나쁜 새끼들. 야, 신고한다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이 소설의 가장 큰 교훈은 이런 일이 생기면 집에 일이 생기면 뭐를 해야 돼? 반드시 따르르릉을 눌러. 불이야! 그러고 눌러. 그러면 일단 사람들 다 튀어나와. 그 다음 강도예요! 그러면 야, 강도래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갈 것 같아. 사람들이 신고해준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착한 거 알아 몰라? 정치적으로 보면 막 싸우고 막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진짜 선해. 알지? 카페에 진짜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다 올려놓고 1시간 있다 들어와도 그대로 있어. 이런 나라 은치 않아. 길 가다가 돈 10,000원짜리 10만원 지갑 있으면 주워서 갖다 줘. 그지? 그래 안 그래? 남의 거면 웬만하면 손 안 대잖아. 이런 나라 흔치 않아. 진짜. 착한데 그래도 무서우니까 못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은장도 얘기해 줬더니 은장도 알지? 조선시대 가까이 오지 마라. 은장도를 어디 찔러? 심장을 찌른다고? 야 은장도가 요만해. 요걸로 심장을 찔러? 가슴이 있잖아. 찔러 안 들어가. 그리고 여기 봐봐. 갈비뼈 14개가 있어. 갈비뼈와 뼈 사이에 이게 은장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지? 그리고 여기다 내가 그리고 찔러? 그러다가 아니면 그냥 멀리서 딱 오지 마라 에이 하고 딱 찔렀는데 뼈에 딱 찔리면 뼈 찌르면 아프기도 아프고 당할 거 다 당하고 안 돼. 다가오지 마시오. 이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상이라는 독약이 있어. 있니? 자, 니네 손가락으로 여기 목 대봐. 여기 됐어? 남자들은 아담세벌 성대가 있는데 이렇게 좀 가운데 잡고 내려와봐. 여기 폭 들어가는 데 있니 없니? 폭 들어가는 데 있지? 여기 대고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러면 한 방에 즉사. 비상 독 있고 그래서 여기 누르는 거. 만져줘? 여기 딱 누르는 거. 해볼래? 자, 다가오지 마시오 그랬는데 앞에 남자가 원빈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습니다. 은장도는 여기 찌르는. 심장 찌르는 거 아니야. 찔리면 갈비뼈 그리고 칼. 비주얼에 있는데 니네 칼 보면 이런 칼 있지? 칼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칼은 보통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돼 있지? 왜 이럴까? 칼은 니네가 보통 두 가지야. 찌르거나 베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잡지만 나는 아무튼 이렇게 잡는데 그럼 됐고, 잡을 때 이렇게 찌를 때 요게 없으면 자꾸 찌르잖아? 근데 찌를 때 보통 배를 찔러. 근데 니네 배 니네가 이렇게 만져봐. 두툼하지? 그치? 잘 안 들어가. 야, 왜 사람도 삼겹이야. 사람도 삼겹, 오겹. 사람도 삼겹이기 때문에 찌를 때 여기를 꽉 잡고 찔러. 이렇게 푹 찔러도 살 때문에 반동이 생겨갖고 살 때문에 손이 이렇게 어떻게 돼? 손이 이렇게 밀려. 그럼 어떻게 돼? 손이 밀리면 요 칼날에 손 찌르다가 아이씨 피나고 내 피가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이게 딱 있어서 턱 잡아주는 거야. 봤죠? 그래서 이게 손잡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살다가 그럴 리 없겠지만 잘 들어. 살다가 칼침을 맞았어. 칼에 찔렸어. 대체 그럴 일 없겠지만 사람이 일 모르잖아. 없기를 바라지만 찔렸어. 여기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근처에 병원이 있고 가까운 데 병원이 있고 전화기가 있어. 전화기는 있지만 전화기가 만약에 없다. 근처에 병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뽑아. 찔린 칼을 뽑아서 최대한 옷 같은 거 끌어모아갖고 꽉 지혈한 다음에 15분에서 30분 이내에 가면 살아. 됐니? 근데 꽂혔어. 근처에 병원이 없어. 전화기는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뽑지 말고 전화해서 어디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와, 그때 뽑으면 안 돼. 최대한 지에 피가 나가면 안 되니까 꽂힌 상태면 생각해봐. 피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조금밖에 안 나. 됐지? 근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처에 병원이 없고 전화기도 없어. 걸어가야 돼. 버틸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꽂힌 채로 걸어가야 돼. 근데 걸을 때마다 아프겠지? 이렇게. 웬만하면 그럴 일이 없기를. 아무튼 칼은 그리고 절대 칼 갖고 이렇게 찌를 이런 거 하지 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튼 어쨌든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서 강도한테 얘기했을 거야. 애 내보내고 내가 대신 인질로 잡힐 테니까. 니네 부모나 애들도 아빠 엄마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애들 사랑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네
엄마는 뭐 니네가 사랑하지만 아빠도 과연 나를 사랑할까 뭐 그런 생각 아직 조금 하는 애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커서 없을 것 같긴 한데 딱 이거지. 그때 한번 얘기하잖아. 애랑 나랑 물에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너랑 얘 둘 중에 한 명밖에 못 살려줄 것 같아. 누구 살려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말이 끝나기가 전에 아마 그럴 거예요. 얘요. 저는 살 만큼 살아봤고 젊어봤고 이제 늙어도 봤으니까 해볼 만큼 다 해봤으니까 이 새끼는 앞으로 칭찬하니까 살려주세요. 끝. 그냥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어. 그게 부모가.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애 내보내고 아니면 돈 내라 그러면 있는 돈 다 드릴 테니까 머리카락 그것도 드릴 테니까 그치? 애만 살려라. 차라리 나를 찌르라.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다 줄 테니까 애만 내보내라. 똑같을 거야. 엄마는 더 하겠지. 엄마의 모성은 더 해. 다음. 세 번째 줄 리얼미터로 미친 듯이 203호, 204호, 205를 두드렸다. 강도야, 내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6호 7호를 두들리며 또 소리쳤다. 강도야, 살인한 거야, 도둑이야. 아파트 전체가 그래 공룡판이 되어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수십 배 확대시켜 들려주었건만 절박한 여자의 비명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여기도 과거지. 이게 과거지. 5번 리을 고 있는 리을과 미임 있는 데까지 과거 오후의 사건. 그러다가 난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막 문을 두들기는 209회였던가요? 안에서 살그머니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지요. 내 딸을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보니 여자의 대사인데 6번, 이거 6번이라고 친다면 6번 계속됩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수긍하는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다.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여자가 보여준 그 불타는 적이 바로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여자가 보여준 그 불타는 적이를 태희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무슨 말이니? 이게 뭔 말이야? 누가? 태희가 어디 갔다 왔니? 한가로운 오후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었을 때 누가? 경주 엄마가 태희에게 뭐를 보여줬니? 불타는 적개심을 보여줬지. 오해했겠지. 뭐라고? 뭐라고? 태희도 문을 안 열어주었다고. 이해돼? 나 나갔다 왔어 라고 얘기해봤자 믿을까 안 믿을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태희는 이해했다는 거야. 모든 위험이 사라진 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우르르 쏟아져 나와 혀를 차고 위로하면서 집안을 기웃거렸을 것이다. 태희가 짐작하는 거지. 203호의 현관문에서 대뜸 뛰어나왔었던 그녀가 외출 중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여자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해돼? 이해되지? 그럼 태희 지금 몇 도야? 203호였는데 태희는 실제로 그 시간에 뭐 했어? 외출을 했는데 그 외출한 시간에 경준애가 뭐를 당해? 강도를 당해. 됐니? 그런데 경준애가 강도당하는데 경주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건만 사람들이 다 도와줘 안 도와줘? Nobody help her. 오 영어야. 자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야 나 외출했었어 라고 얘기해봐야 이때 당시에 흥분된 경주 엄마는 믿길까 안 믿길까? 안 믿긴. 그 얘기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난 분명히 보았어요. 현관문 저쪽에서 렌즈 구멍에 눈을 대고 허우적거리며 뛰어다니는 내 모습을 구경하는 그들을. 초능력인가? 나 또한 틀림없이 모아버린 기분 말이에요. 여자가 입안에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똑똑 분질러댔다. 무슨 말이? 자해한 거 아니죠?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하면 뭐가 굵어져?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보세요. 이거 엄청
네. 이어서 몇 개의 벽을 사이에 두고 긴 항해를 떠나는 배의 고동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두 번째 커피. 남편은 여전히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행간마다의 의미 속으로 자신 출두에 들어가며 첫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남편은 그러면 아파트 옆방에서 뭐하고 있는 거니? 커피 마시고 있는 거네. 책 보면서. 절벽이에요. 라고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태희 역시 똑같은 말을 입속에 굴리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 커다란 절벽을 손으로 만지고 핥고 두들겼던 거예요. 엄청난 두께와 측량 못할 부피의 절벽.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그 절벽이 주는 것이었다. 태희는 여자가 깨달은 절벽을 향해 손을 뻗쳤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태희는 한숨조차도 쉴 수 없었다. 경제 엄마가 강도당한 건데 태희가 자기가 겪었던 거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누가 겪은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보고 다 보고 나서 얘기하잖아. 남편이 증발해버린 일주일 동안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다 떠올려서다. 야, 니네 같아도 그럴까 안 그럴까? 나도 그럴 것 같아. 와이프가 사라졌어. 야, 1시간, 2시간만, 3시간만 연락 안 돼도 난리 날 텐데. 아니면 니네 같은 경우 학원 갔다가 스카 갔다가 보통 12시나 1시쯤에 집에 들어가. 근데 애가 안 들어와. 30분은 늦어도 어떻게 돼? 엄마가 전화하지. 어디냐고. 걱정해야 돼. 당연한 거지. 대학 가봐. 술 먹으면 어떻게 맨날 들어오다가 술 먹고 늦었는데 안 들어오지. 그러면 또 전화해. 엄마가. 1시, 2시 돼봐. 딸내미나 아들내미는 그나마 좀 덜하지. 딸내미가 12시가 다 돼가는데 연락도 없고 술 처먹고 노는데 안 오면 전화하지. 난리 나지. 그러니까 애들아 잘 들어. 집은 길들이기 나름이야. 자꾸 전화하면 습관돼. 늦게 들어가면 혼나니까 아침 일찍 들어가. 알겠니? 자. 그리고 전화하면 끊어. 그치? 엄마 나 잘 먹고 있어. 그러고.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안 들어와. 그러면 그러고. 자꾸 길들여.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어느 날 나가는데 엄마가 그래. 영서 오늘 일찍 오나? 그랬더니 내가 밤 한 12시쯤 올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일찍 온다 내 새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내가 대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외박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 친구들이랑 술 먹거나 MT 가거나 어디 가야 되잖아. 대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MT 가는데 놀러 간다고 혼나. 삐삐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일단 MT 간다고 얘기해. 이번 주에 MT 간다고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미리 얘기해야 돼. 미리 얘기 안 하면 혼나. 그럼 얘기하고 그러면 놀러 다닌다고 뭐라 하지? 그러면 그날 가. 금요일 날 가. 그럼 간다고 놀러 간다고 혼나지. 가서 잘 도착했다고 전화해. 집에 잘 놀고 있다고 전화해. 잘 논다 끊으셔. 다음날 와서 또 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걸로 3번을 혼나잖아. 간다고 혼나지, 가서 전화해서 혼나지, 갔다 와서 혼나지. 그래서 어떻게 돼? 전화를 안 해. 그리고 말은 해. 그날 아침에 MT 갑니다. 그러고 가버려. 갔다 와서 혼나지. 한 번 혼나더라. 가서 전화도 안 해.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바뀌더라고.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말이라도 해라. 집은 길들이기 나름이야. 알겠지? 아침 일찍 들어가면 가자.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아픔도 그녀를 놀라게 하거나 절망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결혼 후 2달 만의 사건이었다. 야, 신혼 때 얼마나 놀랬을까. 남편이 일주일 동안 사라졌다가 일주일 만에 경찰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나 그 이후 5년이 되어가는 지금껏 태희는 자신의 단순한 상상력을 위해 무수한 경배를 거듭해왔다. 7편. 현재 이제 내용 파악되죠. 태희는 현재 누구랑 뭐하고 있니? 경제 엄마랑 방에서 얘기하고 있어. 남편은 그때 뭐하고 있다고? 집에서 책 보고 있어. 그때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은 2가지지. 어떤 사건? 첫 번째, 오후에 가까운 과거지. 오후에 경주 엄마네가 경주네가 뭐를 당한 사건? 강도를 당한 사건. 남편이 5년 전에 뭐가 되었다가 실종이 되었다가 몸에 완전히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사건. 변호인이라는 영화 본 사람?
변호인이랑 이거밖에 없어? 내리세요. 다음 주 숙제 변호인 보고 오세요. 어떻게 그 영화를 아직도 안 봤니? 송강호 나오는 영화. 임시완 나오는 거. 야, 변호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아무튼 있는데 변호인은 꼭 보세요. 거기에 임시완이 여기 봐. 임시완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완전히 시퍼르둥둥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돌아와서 공포에 떨거든요.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냥 엄청난 고문. 옛날에 안기부가 있었었죠. 남산에 안기부가 있었었어요. 갔다 오면 거의 죽음이에요. 거의 그냥 거의 대머리 돼서 나와. 완전히 몸이 고문 엄청. 니네 혹시 86년 박종철 고문 물고문 사건 알아요? 들어봤죠? 어떻게 돼요? 어디에다? 물고문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탁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그 영화는 봤어? 1987? 전두광이는 봤니? 그거 보고 12.12는 보고 그래 그런 식으로 좀 봐. 야 1987이라는 영화 있어. 니네가 좋아하는 강동원이랑 김태리 나오는 1987 영화도 좀 보고 하정우도 나오고 유명한 애들 많이 나와. 그리고 그것도 좀 보고 저기 뭐야 변호인도 좀 보고 이번에 두광이 형도 좀 보고 그 이승만 나오는 거 그런 건 안 봐도 된다. 뭐였지 제목이? 뭐 아무튼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00번의 별표 하나 별표 하나 이거 오답이 3번 장면에 따라 여자와 태희가 교대로 서술자가 되고 있다. 서술자는 여자도 아니고 태희도 아니지. 서술자는 밖에 있지. 얘들아 이거 시점이 뭐야? 전지적 자가 시점이지. 그러면 뭐가 바뀐 거야? 서술자가 바뀐 게 아니라 주된 주요 인물이 어떻게 서술되는 인물이 바뀐 거지. 답은 2번이죠. 여자와 남편의 원행이 태희의 관점에서 해석된다. 됐습니까? 1번에 101번의 답은 5번. 이건 쉽게 찾았을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쉬워요. 102번, 4번, 103번, 얘도 3번. 그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뭐 답만 불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는 끝내고요. 이제 뭐를 보시느냐? 화를 펴보세요. 자, 오늘 나눠준 화 교재를 펴보세요. 지금 답만 불러줬는데 쉬워서 답만 불러줬는데 어려우면 조금 이따가 봐도 충분합니다. 책상 위에 다 심어놓고 화를 꺼내서 어디를 보시냐면 중간에 보시자. 이 교재 설명 좀 합시다. 맨 앞에 보시면요. 맨 앞에 보시면 과제표가 있고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부터 나오는데 왼쪽에는 지문, 오른쪽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능에서 모든 선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면 제가 오늘 숙제를 내주시면 이 페이지 밑에다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제시문 요약이 돼 있어야 되고 3페이지 문제에 대한 답의 근거를 다 찾아와야 됩니다. 자, 니네가 풀어본 기출도 있고 니네가 풀어보지 못한 기출도 있습니다. 한 반반 될 거예요. 알겠니? 반반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 볼래? 이거는 아마 풀어봤을 겁니다. 비트겐슈타인 볼게처럼 보고 풀어봤나? 2013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6, 7페이지 보시면 이건 풀어봤죠?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여기 보세요. 6, 7페이지 스케이트 탈 때 뭐 하는 거? 트리플 악셀 할 때 어떻게?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팔을 붙여야 되고 내릴 때는 펴야 되지. 돌 때 차라라라라라라라라 차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몇 페이지니? 37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고난도 심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난도 심한 문제가 한 10개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변형 문제도 제가 많이 만들어냈어요. 경제도 할 거고 52쪽 보세요. 52쪽을 보시면 50페이지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이런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통화 스와프.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할 건데 이거 문제를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뒤에 52페이지 보시면 변형 문제 주관식으로 만든 거 있죠. 제가 하루에 5분 똘똘한데 요때는 하루에 한 15분 똘똘했던 것 같아요. 요거 다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문학편이 나옵니다. 62페이지 문학편 있고 문학은 그냥 안 봐도 되고요. 문학이 끝나고 나면 페이지 115쪽을 보세요. 문학, 시랑 소설이 있고 페이지 115쪽을 보시면 경제 이론편이라고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경제 이론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뒤에 4페이지 정도 지나고 나면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지나고 나면 경제 문제편이 나옵니다. 여기 124쪽부터는요. 124쪽부터 끝까지는 경제 문제인데 전부 기출 문제입니다.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 문제고 잘 들으세요. 이거 말고 경제 문제가 한 50지문 정도 더 있습니다. 그거 제가 프린트해서 따로 나눠줄 겁니다. 경제 좀 배우고 나서.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수능 볼 때 경제 수능 볼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오케이. 우리 그럼 지금은 뭐를 할 거냐? 아까 심화편 하나 봅시다. 고난도 심화 문제 43쪽인가요? 한 문제만 풀리겠습니다. 43쪽이 아니구나. 38쪽 보세요. 자, 화학 교재, 새로운 교재, 방송 보는 애들도 새로운 교재입니다. 38쪽 피세요. 다 폈어요? 38쪽, 39쪽 폈나요? 책을 쫙 펼치세요. 이 책은 펼치셔야 됩니다. 프린트랑 책이랑 책 다 빼버려. 됐습니까? 푸세요. 시작. 방송 보는 니들도 푸세요. 38쪽, 39쪽 새로운 교재.